2부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죠. 일단 나는 솔로의 대성공으로 약간 형제 프로그램인 낫솔 4개가 생겼습니다. 낫솔 4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솔로를 출연했던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같이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거나 여행도 가는 등 이런저런 좀 이벤트가 조금 더 많은, 그리고 나는 솔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뭔가 연예인들의 연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솔로는 약간 생날것의 느낌이라면 낫솔 사계는 유명인들의 연애를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낫솔 사계 특 나는 솔로 빌런분들이 낫솔 사계에 좀 많이 나오셔. 그래서 빌런 보는 맛도 재밌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낫솔 사계가 좀 합법적으로 빌런 보는 맛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솔로에 빌런이 나오시면은 대체로는 제가 그러는 줄 몰랐다, 저도 제 모습을 보고 놀랐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한 80%쯤 되죠. 뭐 물론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뭐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낫솔 사계는 기본적으로 나는 솔로에서 빌런이었던 분들 중에서 인터넷에서 욕먹고 이상한 DM 받고 댓글 받고 이런 게 괜찮은 멘탈이 존나 센 사람들이 낫솔 사계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낫솔 사계를 볼 때 이분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약간 마음의 죄책감 없이 좀 놀리거나 욕해도 되겠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론칭이 된 이제 1화 진행된 돌싱 앤 모쏠이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남자는 모쏠이 나왔어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 여자들은 전원 돌싱이 나왔습니다. 여자 돌싱녀, 남자 모쏠남, 요렇게 합숙을 시키면서 나는 솔로 같이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고, 요거 앞으로 대박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화면의 때깔이나 구성이나 무브먼트, 자막 스타일 같은 걸 봤을 때 나는 솔로 제작진이 만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영석 PD가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 나영석 PD가 성과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광고를 뭘 받고 시청률이 얼마가 나오고 조회수가 얼마 나오면 그거대로 돈을 받아서 PD인데 수십억 연봉을 받으셨잖아. 지금 제 생각에 여기 촌장님이라고 불리는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신, 옛날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 PD님이 지금 밖에 나와서 업체를 차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 내가 봤을 때 지금 돈방석 앉은 것 같아. 장난 아닌 것 같아. 지금 나영석 PD보다 돈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싶어요. 낫솔 PD가 만든 거 맞아? 어쩐지 때깔이 딱 그래. 진짜 많이 버실 거야. 안 그래도 짝 생각 많이 나던데 그 사람이었구나. 짝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출연자들 낫솔 면접 보러 왔다가 섭외됐을 듯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낫솔 사계에 순자 씨가 이제 조금 화제? 논란? 뭐 그런 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낫솔 사계가 순자 특집인가 봐요. 순자들이 여러 명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24기 순자도 나오고 10몇 기 순자도 나오고 이렇게 막 여러 순자들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낫솔 사계가 아니었나? 채식주의자 순자가 24기 순자구나. 24기 순자 씨가 이제 나는 솔로일 때도 그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결혼정보회사 면접을 보셨는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나오셨고, 이번에 낫솔 사계에서도 좀 문제를 만드셨어요. 일단 나는 솔로에서도 거기 나왔을 때도 일단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랬죠. 근데 채식주의자건 무슨 주의자건 나발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먹는 거 아닌 이상 자기가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상황이 돌아가게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착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착하다는 게, 저는 뭐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람들의 국민성은, 여기에 채식주의자가 있어? 그러면은 너 그거 못 먹지? 뭐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먹으러 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래 그거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이게 한국 일본 스타일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미국 스타일이야. 여기 사람이 한 6명 있어. 한 명이 채식주의자래. You vegetarian? 약간 여미새 같은 새끼가 그 사람한테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뭐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그거 먹으러 갈래? 하면 이제 옆에 있던 애들이 No. I love chicken. I like hamburger. 난 너네랑 밥 안 먹음. 따로 먹자. 하고 그냥 가서 먹어버릴 거야.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안 친하면 특히 존나 상대를 배려해줘요. 그리고 순자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아니야 괜찮아 그냥 고기 먹으러 가자. 나 원래 고기 먹는데 잘 따라다녀. 거기에도 먹을 거 은근 있어. 이러고 따라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면 되잖아요. 쌈 싸 처먹으면 돼요. 고깃집 가서. 누구는 채식주의자 안 만나본 줄 알아. 나도 채식주의자를 만나봤어. 채식주의자인데요. 소세지를 그렇게 아무튼 고깃집을 가서 쌈을 싸서 고기를 빼고 쌈을 쳐 먹으면 돼요. 그렇게 원래 먹어 채식주의자 애들이. 안 그러면 사회생활이 안 돼. 진짜 내가 물어봤다니까 걔한테. 너 채식주의자잖아. 오빠 근데 그거 먹어도 돼? 이건 괜찮아.
아무튼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러 가는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 그래도 본인이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단둘이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남자가 좀 배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여러 명이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아무튼 그래서 그때도 좀 문제가 됐었고 또 이분이 웃음소리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고 저도 사실 이분 나오는 부분 되면 좀 돌려서 보고 막 이러긴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쓸데없는 것에 많이 웃으시는데 웃음소리가 듣기에 그렇게 좀 편안하진 않는, 귀를 약간 긁는 존나 조그만한 사람이 내 귀 안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이거 뭐 붙였어요? 저 이거 뭐 스티커? 뭐야? 스티커 진짜 이상한 거 붙이신다. 이렇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이 좀 이러시는데 천연대 그렇게 웃으시더라고. 근데 너무 자주 웃어. 너무너무 자주 웃어. 나는 솔로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했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솔로에서 아마 커플이 되신 걸로 기억하는데 잘 안 됐나 봐. 형커는 안 됐나 봐. 그리고 나서 결혼 정보 회사 면접을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어. 거기에서 그 메타인지가 안 되는 나이가 많은 한국 여자들의 특징을 진짜 거의 다 보여준 것 같아. 결정사 대표님이 여성분이셨거든. 한방 언니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원하시는 이런 저런 게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경제력도 좀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뭣도 있어야 되고 원하시는 게 좀 많으신데 나이대는 어느 정도 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위아래로 3살? 4살? 위로 좀 더 많이는 너무 나이 차이 많으면 좀 그런데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저 얼마 전에도 연하한테 번호 따였어요. 나 엊그저께도 연하한테 번호 따였는데? 진짠데? 이거 진짜 함 이걸. 그래서 이제 결정사 그분께서 조곤조곤하게 두드려 패셨는데 뭐 한방 언니도 마찬가지고 요즘 결정사 대표님들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좋게 구슬려가지고 다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 정보 회사는 성혼율이 가장 중요하잖아. 매칭률, 성혼율 이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 회사에 돈을 내고 와서 소개팅을 몇 번을 받고 그 안에 몇 % 확률로 커플이 되고 결혼이 되는지 성공률이 중요한 거야. 어디 뭐 개나 소나 그냥 여러 번 시켜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지 주제를 모르고 눈이 존나게 높은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이 가입을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뭘 해줘도 커플 성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알맹이가 없어지는,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그런 업체가 되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나고, 또 이런 업계는 소문이 되게 중요하잖아. 안 그래도 지금 결정사 되게 많은데 어디 업체가 잘 된다더라 잘한다더라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소위 헛소리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되세요. 그건 불가능하세요. 저는 뭐 저축 한 2천? 그럼 결혼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뭘 어떻게? 아니 본인이 강남에 아파트 있는 남자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강남 아파트 요즘에 한 20억씩 해요 평균. 네. 20억짜리 집에 공짜로 들어가시는데 혼수를 2천을 넣겠다고요? 네. 1%예요. 20억에 1%가 2천이라고요. 네. 나가 이빨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혼주를 내십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 사람이 2천만 원 혼수 채우려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셨겠냐고. 그분의 부모님은 아들 귀하게 키워가지고 저도 귀한 딸이에요 이 짓을 하면은 안 참고 다 박아버리거든. 그래서 그 채식순자님이 거기에서 혼줄이 많이 나고 혼나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하면 나이 차이 많은 남자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나 연하한테 씹어놨는데 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나 아직도 친구들이 막 예쁘다고 하는데? 저 아직 제가 나이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낯솔 사계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번에 낯솔 사계에서 이 사람이 여자 둘에 남자 하나가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사람은 학습 효과가 없나 봐. 예전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들 배려해서 메뉴 선택을 하던 걸 보고 사람들이 지탄을 한 거잖아. 이번에는 한술 더 뜹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너 고기 못 먹지? 다른 거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남자분한테 칼국수 먹으러 가요. 국수 먹으러 가요. 국수. 거기가 안동 뭐 이런 데인가 봐. 이동갈비 뭐 이게 유명하대. 거기가 그쪽 데이트 하는 사람들 빼고 전부 이동갈비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만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 저는 이거 기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보말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근데 보말은 먹어도 되냐? 채식주의자인데? 여자들끼리 서로 감싸주는 말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친하면
하겠지만 애매한 관계거나 안 친하면 무조건 빨아주잖아요. 남자들도 뭐 그런 경향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남자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이제 디스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빨아주니까 주제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해산물은 괜찮다던데 자기가 아 그래? 아무튼 다 뷔페식이라니까. 아무튼 본인이 먼저 가서 보말 칼국수 먹으러 가자. 칼국수를 먹어. 이 한국식 착함의 폐해인데 남자분이 딱 먹더니 오 순자 메뉴 선택 잘했네 말하니까 맛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채식주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럼 그쪽 드세요. 저는 고기 먹으러 갈게요. 왜 그냥 다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안 드신다면서요. 따로 먹으면 되죠. 진짜 되게 유별나시다. 제가요? 제가 유별나다고요? 채식주의 하는 당신이 아니고? 저 여태까지 채식주의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 트러블 없이 살아왔어요. 님하고만 지금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했거든. 나 고기를 못 먹어 채식주의자야. 그러니까 뭐 국수 먹으러 가자, 메밀 먹으러 가자. 그럼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배려하느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미안해할까봐 선수 쳐서 여기 되게 맛있다. 와우 네 덕분에 되게 맛있는 거 먹는다. 너무 좋다. 나도 채식주의자 할까? 이런 말을 서비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맛있는 거 먹게 해줌. 진짜 그렇게 믿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흑자일스 같은 새끼가 걸려야 돼. 나는 솔로에 나가서 그 사람이랑 나랑 뭐 재수없게 데이트를 하게 돼서 서로 운이 없는 거지. 근데 뭐 삼겹살이나 때리러 가죠 했는데 저 채식주의자라서 그러시구나. 근데 또 나도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함부로 하긴 좀 그러니까 뭐 국수나 먹죠 하고 국수 먹으면서 국수가 맛이 없어. 내가 먹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네. 고기 먹고 싶다. 지금 딴 데 다 고기 먹고 있던데. 지금 입에 좀 안 맞으세요? 아니요. 네. 국수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요. 뭐 구황작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허기 달래려고 먹는. 데이트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줄 알았는데 근손실 온다. 이걸 이런 새끼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정신을 차려. 이건 이제 제가 초월 해석하는 거지만 아마 이 사람 주변에는 다 이 사람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부터 부모님부터도 막 이 사람한테 다 맞춰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 사람이 아마 요리도 안 하고 막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엄마가가 뭐 다 해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러니까 금쪽이가 큰 거야 저건 사실상. 형 인프피라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저의 필살기인데 내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잘합니다. 내가 피해받았다고 생각 안 할 때는 못해요. 뭔지 알죠?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저의 인프피력이 제가 제일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 신라면 블랙 컵이 없어요. 여태까지 판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요즘에 신라면 블랙 컵에 빠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3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가면 그게 항상 없으니까 그걸 사러 다른 편의점을 또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분위기 좋을 때 사장님한테 혹시 신라면 블랙 컵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일단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 3-4주 지났나? 신라면 블랙컵이 들어온 거야. 물론 나와 상관없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겠지. 근데 FP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FP는 사장님께서 나를 위해 신라면 블랙컵을 발주를 넣어주셨어. 난 거기에 보답해야 돼. 지금 우리 집 서랍에 신라면 블랙이 지금 14개가 들어있어요. 편의점 갈 때마다 2개씩 사와가지고 1+1도 아닌데. 그게 인프피의 책임감. 내가 신라면 블랙 발주를 넣었으면 내가 그만큼 사줘야 한다. 이게 FP력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신라면 블랙 넣었나? 여기까지 가면 FP가 아니고 인프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내가 사줘야 해. 이러면서 편의점 갈 때마다 2개씩 사서 나와야 돼. 그게 FP인기라. 편의점 들어갔는데 살 거 없어도 뭔가 사야 하나 싶은 그런 건가. 저는 절대로 1+1 음료수만 사서 나오지 못합니다. 제 살면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편의점 그렇게 많이 가봤지만 수천 번 가봤지만 내가 필요한 거는 넷플릭스 음료수 1+1이야. 하지만 그것만 사기 미안해서 약간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걸 하나 추가로 사서 나와야 합니다. 인프피 닦아라. 물론 제가 1+1 음료수만 사서 나오는 게 가게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편의점 사장님, 직원분들, 뭐 행사 담당자들 여러분이 저한테 신경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나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냅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를 알아서 할 거니까.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버스 인프피인 거예요. 리버스 흑자일스 같은 거야. 이 사람은 누군가한테 어떤 호의를 받아도 그냥 아가리로는 고맙다고 하겠지. 근데 진짜 고마울까? 나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배려를 받지 못하면 약간 발광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에 낯솔 사계에서는 남자분이 여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남자가 어떨 때 좀 깨요? 저는 진짜 얼굴 차은우여도 못 만나요. 저는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남자. 저 진짜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나 진짜 차은우여도 못 만나.
아니 이제 나이가 초등학생 자녀분 계실 그 정도 나이셔. 유치원 뭐 초등학교 입학 이 정도 나이셔. 귀 개 아픈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되게 작은 사람이 내 귀에 들어가서 훌라후프 돌리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MC분들이 쉴드를 쳐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예로 든 게 뭐였냐면 진짜 듣기 싫은 게 어디 갔는데 이번엔 네가 살아? 뭐 이러는 거야 남자가. 진짜 완전 너무 꼴보기 싫어. 그거를 이제 MC들이 쉴드를 쳐준다고. 그게 사기 싫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알아서 살 건데 이번엔 너가 살아 라고 이렇게 정하는 그게 좀 싫은 그러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남자 입장에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번엔 네가 살아는 진짜 참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서 짠돌이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에 1도 보기 싫어서 나 한 번 샀으면 너 한 번 사야 돼. 이거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남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런 남자만 만났다면 이미 그냥 그 정도 수준이신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훨씬 많은 남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한 번 샀다고 해서 반드시 여자도 한 번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3번 4번 샀는데도 얘가 계산을 할 꼬라지가 스텝이 안 보여? 이럴 때는 진짜 참다가 이번엔 네가 좀 살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나 한 번 너 한 번 퐁당 정도로 사고 있어. 한 33% 정도의 확률로 사고 있어. 근데 그 디테일이 저녁을 먹을 땐 남자가 계산, 후식 내가 계산, 영화 볼 때 자기가 계산, 뮤지컬 볼 땐 나 계산, 콘서트 갈 땐 나 계산. 이런 식으로 이 퐁당 정도만 해주면서 그 디테일 쪽에서 이득을 존나게 챙기고 있는 게 남자가 느껴지면 참다 이번엔 네가 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별로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흑자일스 연애 관련된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몇 년째 1, 2주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연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저의 연애 얘기도 좀 했죠. 아까도 채식주의자인 여자친구가 나의 사정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얘기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만났던 여자들 얘기할 때 되게 나쁜 얘기라든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니면 내가 연속으로 똥차만 만난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한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제가 소개팅 갔다가 조금 안 좋았던 뭐 이야기라든지 만났던 여자분들 중에서 좀 별로였던 분이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여자가 별로였다. 한여 진짜 싫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왜? 그런 여자들만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왜? 난 그 정도로 별로인 남자가 아니니까. 혹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흑자일스 같은 새끼조차도 얼굴 빠그라졌지, 고졸이지, 직장은 불안정한 어디 동네 헬스장 딱새지 이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연애 위주로 해왔어.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옛날 연애 이야기만 나오면은 되게 별로인 남자만 만났다고 말하잖아? 그러면 네가 별론 거야 그냥. 두 가지 상황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너도 별로라 별로인 남자만 계속 만났어. 혹은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너무 상향 지원만 해서 그 남자 입장에서는 너를 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두 개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X된다 하는 여자 있었다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여자 있었죠. 술 좋아하는 여자. 술 좋아하는 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제 와이프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아예 1도 안 합니다. 한 모금도 안 마셔요. 술 담배 SNS 안 해요. 그러니까 SNS를 하긴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 릴스 같은 걸 봐요. 릴스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뭔지 알지? 그냥 그런 SNS를 하지 SNS 활동을 하진 않아. 그러니까 사실상 술 담배 SNS 안 하는 거야. 술 담배 SNS 문신 없음.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뭐 90% 걸러진다고 보면 돼요. 이상한 여자. 커뮤도 아예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음. 커뮤에 글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 SNS 안 하는 여자 좀 찾기 힘든데 저는 일기 형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SNS 중에 뭘 안 해야 되냐면요. DM을 안 해야 돼요. DM이 문제야. 저도 SNS 하잖아요. 물론 유튜버라서 이제 약간 억지로 반강제로 하는 거긴 한데 저는 일기장으로 씁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이런 기록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우연과 인연 같은 걸 바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뭔 소리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게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으러 가자라고 정해. 왜 그러냐면 이게 기싸움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드립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흑자식 기싸움 뭐 이런 드립이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기싸움. 누구랑? 본인한테 욕하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자기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하고 기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해야죠. 여자 버전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자기의 그런 모습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오다가 방송에서 자기 모습이 나가서 나도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면 그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아니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안 불편하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정해. 오히려 낯솔 사계에 나와서 더 하는 거야. 하지 말라면 더 해야죠. 더 많이 해버리는 거야. 본인이 기싸움을 하는 사람이라 기싸움하는 상대를 싫어할 뿐입니다. 제가 투사는 과학이라고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존나 싫어하는 뭐가 있잖아? 그럼 나랑 반대거나 나랑 닮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닌데 존나 싫어하진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 보통. 아니면 뭐 나의 이득과 관련이 있는 일이겠지만 이제 그건 진짜 내 일이니까 내 일 말고 너의 일인데 존나 싫으면 나랑 닮았거나 나랑 정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자기가 기싸움하니까 남자가 그런 식으로 기싸움을 거는 게 싫은 거야. 나는 솔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번 기수 경수님이 초인기남이에요. 사실상 나온 모든 여성분들이 경수님한테 관심이 있고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2순위의 남자를 알아보러 간다고 말하면서 다른 데로 가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엄청 인기가 많으신데 이분이 자기가 좀 꺼려지는 여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가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채식순자님이 왜 결혼을 못할까요? 왜 연애를 못할까요? 본인 입으로 연애를 못한 지 한참 됐대. 연하남한테 번호를 따있는 사람인데 왜 연애를 못하는지 한참 됐지? 그냥 두 개예요. 상향 지원하고 기가 세고. 요즘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입니다. 더치페이 하자는 게 기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련히 내가 살 건데 그런 말을 왜 하냐는 거야. 어련히 안 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어련히 안 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보통 눈치껏 사는 사람은 저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함.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누가 들어봐요. 저는 정반대 이유 때문에 인연이 끊긴 적이 한 번 있어요. 전부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구미에 있을 때 조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다리 신 되고 나서 아킬 끊어지고 나서 일이 없어져서 저는 그 GX 트레이너를 해서 제가 수업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또 이제 내 업장이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올 데가 없지. 월급을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와이프가 용돈 주는 걸로 이제 연명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이렇게 한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주면은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마트에 가면은 맘모스 빵 같은 거 50% 할인할 때 있잖아. 내일로 넘어가면 못 파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먹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야. 그래서 주위 사람도 아무도 안 만났어.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은 거야. 봤는데 내 처지를 얼추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차 타고 가자고 하더니 어디 좀 맛집을 데려갔어요. 뭐 구미, 인동, 중리 이쪽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나가면은 미군 부대가 있어요. 외관에. 그 미군 부대 앞에 맛집이 좀 있어. 거기 뭐 미군식 햄버거, 스테이크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무슨 샌드위치 있어. 고기 들어간 샌드위치 뭐 그런 거 파는데 고기를 데려갔는데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자기가 사주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그때 그냥 지금 같으면은 야 고맙다 나 거지 새끼인데 덕분에 단백질 좀 먹는다 이러고 먹을 거야 지금이면. 근데 그때는 완전 씹푸피 때여가지고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걸 시켜.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눈치를 좀 보더니 자기 거 하나랑 함께 먹을 수 있는 좀 큰 거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하나 시켜. 그래서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걔가. 근데 내가 둘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공유 메뉴를 하나만 딱 먹고 안 먹어. 미안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인연이 끊어졌죠. 저 사람이 완전 리버스 흑자일세예요. 진짜 버겁네요. 이러니까 사회성이 박은 거야. 그냥 상대가 선의로 호의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고맙다 땡큐 하고 받으면 돼. 그게 그 사람한테 어떤 타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걔 회사 좋은 데 다녀. 대기업 다녀. 밥 한 번 사주는 게 뭐라고. 나도 여유 생기니까 사람들한테 밥 많이 사주잖아.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개씹찐따. 푸피 정도로 설명이 안 돼. 그냥 개찐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변명을 좀 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호의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 나는. 항상 이제 집구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친척들한테 연락이 와도 항상 안 좋은 소식이고 제가 전화공포 비슷한 것도 좀 있었는데 전화만 오면 그냥 무조건 안 좋은 일인 거야. 그래서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받는 경험을 못 해봐서 한마디로 사랑을 안 받아봐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호의를 받아보지 못해서 호의를 받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방어 기제도 존나게 높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숨 쉬듯이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바라고 그걸 당연시 여겨. 눈은 더럽게 높아.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연스럽게 또 돌싱 앤 모쏠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돌싱 녀들과 모쏠 남들이 합숙하면서 이제 매칭을 해요. 아직 한 화밖에 안 나와서 내용이 되게 많진 않아. 그냥 출연자들 나오고 아직 자기 소개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화만으로 대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쓰이는 가명을 나는 솔로는 정해져 있지만 본인들이 정해. 나 원래 이름 같은 거 잘 못 외우는 거 알죠? 근데 거기 조지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참고로 제가 조지훈입니다. 그리고 저 학창시절 별명이 조지였고요. 참고로 이제 조지는 전라도 지역에서 여성의 성기를 뜻합니다.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조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지, 여자는 조지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제 별명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지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외우시잖아. 담임선생님들이. 44번 조지훈이
지 혼자 한번 웃어. 남자 선생들이 조지가 좀 훈훈하냐? 이러면 애들이 막 웃고 뭐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영화배우 주지훈 씨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 이름이 전라도 지역에서 좀 쓰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조지가 아니고 조지입니다. 미국 조지예요. 조지라고 왜 지었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인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투 지휘를 하던 사람이래. 조지 뭐뭐 장군이야. 뒤에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걸 따서 조지라고 지은 거예요. 뭐? 미국 조지? 조지 훈이 장군? 근데 그 사람이 나도 처음엔 조지 워싱턴인가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조지 패튼 장군에서 따온 거래. 자기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 덕후래. 그 사람이 사회성이 진짜 약간 사망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돌싱 앤 모쏠에 나오는 조지라는 분이 찐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요즘에 이 찐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찐따 하면은 뭐 교실 구석에 있고 말 잘 못하고 눈 잘 못 마주치고 야 너 밥 먹었어? 이러면 예 뭐 돈가스 뭐 예. 뭐 약간 이런 친구들을 찐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찐따들이 있다는 거야. 외향형 찐따. 얘네들이 더 문제라는 거야. 아이 찐따들은 짜져 있으니까 별 걸글치지도 않고 내가 이제 괜히 걔를 배려하려고 하지 않으면 배려해봤자 걔가 어차피 불편해하고 별 상관이 없어. 있는 듯 많은 듯 공기 같은 존재니까. 근데 외향형 이 찐따들이 있는데 얘들은 사회성이 갔는데 존나 나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야. 지금 난가 막 하잖아. 이분이 찐따라는 건 아닌데 그게 뭔지 좀 느껴졌어. 이분이 남자 2번이었는데 남자 1번 분은 극아이. 이 남자 1번 분은 외모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취미 있으세요? 네. 네? 취미 있습니다. 아, 네. 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찐이야. 뭔지 알죠? 근데 그분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대답을 그따위로 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걸 보는 사람들은 좀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대화를 단절하시네. 근데 데이트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호감도가 있는데 그래.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요 이찐 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학교 강당 같은데 그 문동은이가 괴롭힘 당했던 그런 농구장 같은 데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 그분이 남자 2번이었고 남자 2명,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2명 이런 식으로 막 지그재그로 들어왔거든. 왔다 갔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일단 맑은 눈의 광인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이 없으신 것 같아. 입술이 항상 여기가 샷다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샷다가 내려가 있잖아. 그리고 저는 이제 입이 못생겨서 저도 모르게 여기를 잘 안 벌려요. 근데 샷다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 영업 중인 분들이 있어. 여기가 진짜 거짓말 치고 한 번도 안 내려감. 한시도 빠짐없이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어.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마우스피스 꼈나 했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눈은 맑은 눈의 강인인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벌써요. 예. 오는데 얼마 걸세요? 저 근데 그거 말해도 돼요? 그러면 어디 사는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이 앉으시면 돼요. 다음 사람 들어오잖아. 또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예. 저는 오래 걸렸어요. 한 3시간 걸리셨구나. 예. 약간 요런 느낌이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약간 리트리버들처럼 사람을 반기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 이제 이름을 짓는 시간이 됐어. 저는 저지를 지었습니다. 저지 같은 경우에는 저지 패튼 장군에서 따온 건데요.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중공군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낸 그런 장군님이신데 제가 그 장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역사책이 있었는데 그게 책이 다 갈라질 때까지 그 책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었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역사를 좋아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낙화유수라고 말씀하셨던 분 혹시 그 낙화유수가 야인시대 맞나요? 맞으시네. 저도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를 재밌어 했어요. 일제시대에서 김두한이가 스라소니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다시 보니까 지금은 이제 2부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낙화유수가 아무래도 야인시대에서 나온 그 낙화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으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뭐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역사 같은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좀 흥미있어 하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제 이름은 저지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함. 좀 과장됐는데 지금 가서 봐. 방금 내가 한 돌싱 앤 모쏠 이 조지님 자기소개에서 내가 과장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함. 정간난 전혀 과장 1도 없음. 진짜 이렇게 함. 진짜 리얼로. 내가 한번 꽂히면 이런 거 잘 따라하는 거 알지? 옛날에 그분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 나왔을 때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잘 따라했던
영숙님께서 저한테 호감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호감이라는 게 이성에 대한 호감, 가족에 대한 호감, 친구, 우정에 대한 호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숙님께서 물어본 호감이라는 거는 남녀, 이성 간의 설레임 그런 호감이라고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만난 지 얼마가 안 됐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쌓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잘 모르는 가운데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정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면서 일단 저는 영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더 알아가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시간 동안 되게 의미 있고 흥미롭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따라하잖아. 이거 과장? 아니야. 과장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얘기함. 방금 조지 보고 왔는데 말투 톤 적절함. 장황한데 진짜 내용 1도 없음. 그만 말해 이제. 아 미안. 보고 왔는데 존나 똑같네. 아 진짜 똑같다니까. 내가 똑같은 거 아니면 똑같다고 안 해요. 전 백종원 아저씨는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드립이 좀 적절한 거지. 이분이 진짜 이런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하시거나 막 이래. 나는 자기소개를 끼어드는 사람도 진짜 되게 드물게 봤어요.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어떤 남자 출연자하고 옥수님이 사전에 어느 정도 좀 교감이 생기셨어. 자기소개하기 전에 데이트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자분이 이제 치과 의사분인데 약간 내향형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걸 약간 부끄러워하셔. 근데 옥수님은 엄청 극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를 칭찬을 되게 잘해. 그래서 누구님 뭐가 멋있는 것 같아요, 뭐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내일 자기소개 하실 때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어떤 자기 장점 얘기할 때 제가 말한 거 얘기할 거예요? 저 그러면 내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내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고 다음날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옥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옥수님이 제가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경우였거든. 난 솔로에 이런 경우 잘 없었어. 자기 소개는 그냥 자기 소개만 하고 질문 나오면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이게 끝이었단 말이야. 요것도 특이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끼어들어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 같은 거 좋아해서 등산 많이 다니시고 어떤 산 갔어요? 저도 운동 좋아해서 등산 많이 가거든요. 등산이 건강에 진짜 좋습니다. 예, 사람이 체력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꾸 끼어들어. 그리고 한두 번 끼어드는 게 아니야. 어떤 여자분이 자기소개할 때 끼어들면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나 보다 싶을 거 아니야. 남자 것도 다 껴들어. 우리 회사 여자 동료분 조진님 보고 경악했어. 우리 와이프도 경악하긴 했어. 이러고 나서 자기소개도 아직 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수업식이에요. 학교에서 촬영을 하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미션이 있어. 1교시가 수학이야. 근데 수학인 건 페이크였고 달리기에서 자기가 호감 있는 여자 옆에 서면 돼. 근데 한 여자당 2명까지밖에 못 써. 제한이 있어. 그래서 빨리 달려가야 돼. 그걸 달려가서 이게 짝들이 좀 정해졌어요. 2명까지밖에 못 쓰니까 2분인가만 선택을 빵표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1명이나 2명을 받으셨어. 이 조지 분도 약간 대학 교수처럼 생긴 어떤 여자분, 키도 크시고 되게 좀 고상하게 생긴 여자분이 있었어. 나이가 여자분이 더 많은 것 같고 요 분이랑 됐어. 여자분들은 좀 예뻐 보이려고 겨울에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좀 춥게 입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좀 춥게 입으셨어. 근데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패딩을 입고 나오셨어.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돌싱이든 뭐든 연애를 좀 해보는 분들은 연애 프로그램에 나올 때 TV에 내가 예쁘게 나오길 좀 바란다. 성별을 떠나서 남자분들도 좀 신경 써서 나오는 분들 있잖아. 나는 솔로만 봐도. 근데 못소린 분들은 기본적으로 옷은 방한용이더라고요. 여름 옷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겨울의 옷은 방한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패딩을 입고 나오셨고 그 중에서도 조지님은 가장 왕 패딩, 대장급 패딩을 입고 나오셨어. 패딩이 존나 커. 그리고 안에는 두꺼운 후드 기모 티 같은 걸 입어서 이분은 지금 히말라야 가도 돼. 그 상태야. 근데 거기에다가 장갑까지 챙겨왔었어. 꺼죽 장갑을. 짝이 정해졌어. 약간 후리하게 식사하러 가시면 됩니다가 된 거예요. 어디 가지?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해서 다들 이제 핸드폰을 꺼내. 그럼 당연히 남자분들이 이제 뭐 드실래요?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리드를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여기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리드를 못해.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조진님한테만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한데 조진님은 거기에 더해서 조진님과 짝이 되신 분이 유난히 좀 춥게 입었어요. 다리도 많이 드러나 있었고 치마 입고 해가지고, 그리고 상의도 탑이 짧은 털의 재질이긴 한데 방한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쁜 옷을 입으셨어. 샤넬 같은 옷을.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하는데 원래는 너무 추우니까 핫팩을 들고 계시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니까 손이 점점 얼어가는 거야. 그래서 손 시려 하고 있었어. 조진님도 옆에서 식당을 찾고 있다가 옆에 손 시려 하면서 여자분이 검색을 하니까, 여러분
남자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 지금 가죽 장갑 가져왔잖아. 일단 첫 번째, 제가 찾을게요. 장갑 끼고 계세요. 하고 자기가 찾든지 아니면 장갑이라도 드리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손 시려 하면서 여자가 찾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찾네? 난 안 찾아도 되겠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버립니다. 여자분이 이 주변시로 보여. 남자분이 검색을 하다가 대장 패딩에다가 손을 넣어요. 진짜예요. 그 여자분이 그걸 이렇게 슥 보고 못쏠 다 뒤져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찾고 있다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안 가리고 다 잘 먹는데 전 좀 가려요. 예, 가리시는구나. 양식 어떠세요? 피자나 파스타 이런 거. 예,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 찾았어요. 어떡하지? 브레이크 타임인데. 그래요? 검색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이 주변 상권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볼게요. 할 줄 알았지, 당연히. 장갑을 꺼내서 낍니다. 주머니 안도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나 봐. 그래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가죽 장갑을 끼던 다시 손을 브레이크 없는데 찾아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회성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분들이 자기는 남을 배려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예를 들어서 이 전기수 나는 솔로의 남자 출연자 분 중에 글짓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숙소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나 깨달았어. 난 특이한 사람이었어. 난 특이한 사람이었어. 나 특이했어. 진짜 오열함, 진짜 엉엉움, 진짜 진심입니다. 과장 없이. 그걸 한 남자분이 듣고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달래주는데 저 혼자 두세요. 나가세요. 저 만지지 마세요. 나가세요. 이랬던 사람이 있거든. 진짜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배려 안 해요.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존나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조커보다 무서웠음. 진짜로 나도 보면서 웃음도 안 나. 원래 그런 거 볼 때 뭐야 막 이렇게 이러면서 보잖아. 근데 이게 뭐지 이거? 약간 이러면서 봤어 진짜로.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자기가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해. 근데 본인이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없어. 마치 아까 내가 나한테 밥을 사주고 싶은 친구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뭔지 알죠? 이분이 결국 엉엉 우느라 미션을 못 하셨어. 다른 사람들이 글짓기 한 거 막 삼행시하고 한 거 그걸 발표를 하고 그분 차례가 됐는데 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도 몰라. 왜? 자기 아내만 있거든. 이 사람이 갑자기 숙소로 간 이유는 이 미션을 한 여성분을 위해서만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원래 그런 미션이 아니에요. 글짓기 미션이야. 근데 그 글짓기를 한 여자분에게 쓰는 편지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건 아무도 없어. 제작진도 몰라 이건. 근데 본인이 울다 와서 못했어. 그래서 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달을 받을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안 했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안 들리는데? 준비를 못 하셨대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럼. 그 단편만 보면 마치 그 여자분이 약간 좀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한테 피해만 주고 남을 신경 쓰이게만 하고 공기를 일순간 자기 중심으로 받고 블랙홀처럼 공기를 빨아들여. 그러면서 자기는 남을 배려한다고 얘기하고.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하시면서 자기가 좀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착각이나 오해를 하고 계실 때 이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지만 사실 주인공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어디로 갈지를 정했어요. 차를 타고 갑니다. 여자분이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좀 받는 게 많이 익숙하신 분이죠. 밥을 먹으러 가면서 여자분이 대화를 이끌어가요. 질문을 계속하고 남자분이 대답을 하시고 근데 조진님은 여성분들 만날 때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저것 중요한 게 있겠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 아닐까 싶어요. 체력이요? 체력 중요하죠. 예,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 여자분들은 돌싱이니까 자녀가 있는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있으면 안 돼요.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남의 자식을 키우기에는. 그 뒤로 이제 여자분의 표정은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고 매우 불편한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몇 살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자기소개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지님
조진님은 할아버지가 한 의사신데 할아버지하고 좀 같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할아버님이 잘 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한약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집 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진님은 본인께서 아무래도 결혼은 이세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되거든요. 안 귀한 사람 있어? 돌싱이 애까지 있는 거임? 알 수 없어요. 아직 소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소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못 느꼈더라도 여자분이 연상이신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얼추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아, 이분이 아이가 있으신가 보다. 그럴 때 좀 돌려서 애둘러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남의 애를 키우긴 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는 애초에 그냥 원천봉쇄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조금 그렇죠. 애 있는 게 쉽지 않긴 해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긴 하죠. 소개팅인데 남의 애라는 단어도 너무 무례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배려가 좋은 분들. 나는 솔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다른 연애 프로 중에서 돌싱 뭐 있잖아 그거. 돌싱 지옥인가? 돌싱글즈.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 나오는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은 그 얘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죠. 서로서로. 네 애, 남의 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워딩 자체가 다르죠. 그래놓고 그 여자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잉함. 그 여자분이 왜 마음에 든다고 했냐? 왜 그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뭐 일단은요. 제가 좀 키가 있다 보니까 그분이 키가 크시잖아요. 키가 크고 외형적으로 이상형에 가깝다? 그렇게 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머리. 이거는 여자분한테도 직접 얘기한 겁니다. 공부머리 좋아야 돼요. 여자가. 왜 그러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문직 여성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마음이 크다 하더라도 좀 숨겨야 하는 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셨다면 이게 무슨 맞선이 아니잖아요.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다면 실제로는 내가 이세를 갖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태다 인 상태라도 연애가 더 우선인 것처럼 말하는 게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일 수 있잖아요. 어떤 여자한테 가서 실제로 내 진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난 네가 누군지 관심 없고 그냥 너랑 오늘 하룻밤 자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신뢰니까. 근데 원떡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되게 예쁘시네요.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같이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관계가 이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어차피 원떡하고 헤어지잖아. 근데 그게 나쁜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세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남의 애는 키우기 좀 그렇다라든지 애기를 가지려고 결혼을 하는 건데 라든지 애를 키우려면 여자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든지 여자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면 이제 공부머리가 아무래도 엄마 머리를 거의 다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빠 머리는 별로 상관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들이 전부 당신이 매력적이라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손이 귀한 집 자손이고 우리 집에서 빨리 자녀의 생산을 원하고 있고 전문직이라서 내 돈을 쓰지 않을 나의 자손을 생산해줄 여자를 찾으러 내가 여기 왔소. 모든 내용이 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냥 여자를 내 아이를 낳아주는 어떤 물건처럼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아저씨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아닐 거라는 거. 아닌 게 더 문제야 사실. 차라리 진짜 완전 소시오패스여서 넌 그냥 애 낳는 기계야. 애 낳아. 이렇게 말을 하면 피하면 되잖아. 그냥 아우 미친 새끼 이러고. 근데 이분은 아마 실제로 그런 마음도 아닐 거야. 나쁜 마음이 아닐 거야. 애 낳고 살 여고생 구합니다 보는 거 같네. 그래도 뭐 돌싱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양심이 없진 않긴 한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야. 그러면 이세를 생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자의 체력이 중요하고 여자 뭐 공부머리가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여길 왜 나와 대체. 돌싱 앤 못소리잖아. 이거 나오시면 안 되지. 상대가 애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면 돌싱 앤 못소리는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분을 더 선호합니다가 나오셔야지. 아이가 있는 분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없는 분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돌싱글즈 나오시죠.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지. 소나 키우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보다 지금 여초 사이트에서 더 난리 난 사람이 있어요. 조진님은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조진님은 한 30대 중반? 후반? 이 정도이신 것 같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저보다 형인 것 같아요. 40대 중반 이상인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게 음흉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더 많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뭔데 씨발 막 이런 사람보다 음흉한 애들이 나쁜 애들이 더 많고 뭔가 그렇게 좀 공격성이 강한 친구들은 폭행이나 뭐 이런 걸 좀 저지른다면 음흉한 애들은 이제 사람을 해친다든지 이런 일을 좀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 제가 좀 꽂혀 있는 건데 이분이 약간 그 음흉과긴 해요 솔직히. 눈빛이나 뭐 행동이. 근데 이분이 여성 출연자 두 번째 분이 금발로 나타나셨어요.
타투도 아마 있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글자 타투, 날개뼈 같은데. 타투가 보이게 입고 오진 않으셨고 겨울이니까. 근데 금발인 상태에서 몸매도 되게 훌륭하시고 엄청 화려하게 나오셨어. 그분이 걸어 들어오자 이렇게 보더니 탈락. 육성으로 얘기함. 육성으로.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돌 보면서 쟨 좀 평범하네. 입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나름 괜찮던데 외모가. 아 예쁘셔. 외모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등급이 높습니다. 등급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대신 여자분들은 돌싱들이고 남자분들은 못솔들이에요. PD가 악마 아니냐 어디서 주워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의도된 거지. 이거는 의도가 된 거지. 그래서 일단 루키라는 분이 계셔. 이분은 외모도 나름 훈훈하시고 이분은 이제 여동생이 신청을 해준 거예요. 여동생이 이제 우리 오빠 연애를 못하고 있으니까 신청했다 해서 이제 오신 건데 이분은 옷도 잘 입으시고 외모도 훈훈하신데 엄청 내성적이고 소심하세요. 말을 못해요. 이분이 그래서 여자분이 물어보면 취미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도 네 있어요 라고 답한 사람이거든요. 네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소심해서 말을 못해. 취미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제 취미는 뭐뭐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좀 소심해가지고 여자를 사귀지 못한 모쏠. 조지 이분은 오늘 여러 차례 다뤘으니까. 이제 현무. 아 이분 44년차 모태솔로라고 나왔구나. 이 아마 만 나이일 테니까 45세 혹은 46세시겠네요. 45, 6세이신 분. 이분은 남중 남고 공대 나와서 못했다라고 하시고 패션을 좀 많이 본다고 하고 바지보다 치마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함으로써 다리가 예쁜 여자를 본다는 속물스러운 마음을 좀 숨기셨습니다. 센스 있으셨어요. 현무는 이제 그 남주작 북현무 뭐 그거 얘기하는 것처럼 거북이를 뜻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지키는 거북이처럼 저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들은 조진님이 현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무 그 미사일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미사일 얘기하는 거 맞으시죠? 아 그게 아니고 남주작 북현무 좌총용 우백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딱 듣자마자 미사일 생각했어요. 하하하하. 미사일 모르시나? 아 조지 진짜. 내가 욕먹는 것 같아. 이제 낙화유수 아저씨는 무술 같은 게 좀 뛰어난 분이시고 유튜버 중에 이제 누구 닮으셨는데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꽁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도 이성에게 적극적이지 못한 약간 소심한 샤이한 분이신데 비교적 근래에 썸을 좀 탄 적이 있대요. 왜 잘못됐냐? 고백을 했고 2주 사귀었다고 하는데 2주 사귄 거면 사실 썸이죠.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축구를 공을 차러 가가지고 차이게 됐다. 관계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분은 찐입니다. 저도 이제 축구 동호회 했던 사람이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축구했습니다라고 말 안 해요. 볼 찼습니다라고 합니다. 공 찼다고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볼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꽁이 이분도 왜 그러셨어요? 아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못 나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아 깜빡하고 볼 차러 가가지고. 이분이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모태솔로 맹꽁이 제 닉네임은 맹꽁인데 맹꽁이가 저기 징그럽고 개구리랑 헷갈리고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맹할 거다. 근데 실제로 맹꽁이는 생활력이 강하고 생존을 해냈습니다. 제가 좀 긴장이 좀 되는데요. 네, 맹꽁입니다. 저는 근데 자기소개에서 제일 물음표가 떴던 건 오히려 스금지화 님이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스금지화 목토 천해명. 지금 원래 이제 명왕성 빠져나갔죠. 이분은 이제 구식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상형이 고윤정이시고 예쁘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딱 고윤정이긴 하네요. 자기가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마음이 와닿은 사람이 없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피곤함을 이겨내고 여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 짝사랑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수금지하세요? 하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처럼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물음표가 2개 떴는데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세상을 밝히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가 일단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은 빛이 안 나는데
빛을 내는 건 별이고 별은 태양계에서 태양밖에 없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은 그냥 햇볕 받고 있는 행성들인데 그래서 좀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예고편이 나왔어요. 수금지화님께서 저는 제가 여자친구가 왜 없는지 모르겠고 뭐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고.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가요? 사랑이? 이거 PD 진짜 악마야. 이거 진짜 PD가 악마라고. 이건 나이가 중년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사람의 이 폭풍 같은 감정을 TV로 만천하에 이걸 공개를 해야 되냐고. 진짜 사탄이야 이거. 확실히 어릴 때 하긴 해야 돼 연애를. 진짜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변명 많이 했습니다. 어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짓은 안 해봤지만 20살 21살이야. 나 진짜 여자친구 처음에 사귈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한 1년 사귀니까 약간 권태기 왔어. 근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 PC방에서 롤하는 게 훨씬 재밌어. 친구들하고 낮술하고 PC방 가서 취중 롤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여자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하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닫듯이 이 짓거리를 해. 그러고 나서 됐다 하고 이제 뒤돌아서가지고 갔어. 근데 뒤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치 킬빌에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년씩 나이를 먹어서 한 20걸음쯤 걷고 죽는 것처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의 추억이 떠올라.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날, 네가 내 마음을 받아줬었지.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가 됐던 그날, 우리 여행 갔을 때 펜션에서 우리 그날 미래를 약속하며 한 7걸음쯤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혜정이가 걸어가다가 멈칫하는데 뒤돌아보진 않아. 아니, 나 이제 나쁜 남자 안 만날 거야. 나 이제 나 아껴주고 나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 만날 거야. 뒤돌아보지 마, 혜정아. 근데 뒤에서 갑자기 다다다다다 소리가 들어. 뛰어와서 있어. 민식이가 뭐 왜 왔는데? 빨간불인데 왜 오냐고. 위험하게. 넌 이 와중에도 내 걱정 뿌리구나. 이 를 20살 21살에 해야 돼. 21 때는 좀 해도 돼요. 이런 짓거리를. 물론 운전하고 있는 우리는 한다 발 새끼 하고 있겠지만 어릴 땐 좀 대학가 앞에서는 해도 돼. 근데 30살 40살 먹고 나서 센 척 하려고, 뭐 진짜 센 척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 뭐 여자를 보고 설레보고 막 이런 감정을 좀 못 느껴봐가지고 연애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소개도 받아보고 했지만 제가 일하는 걸 좀 좋아하고 제 개인 취미 생활이 있고 그거를 안 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봐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뛰는 거 맞지? 멈춘 거 아니지? 피디님 대답 좀 해줘요.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피디님 대답 좀 해줘요. 원래 이렇게 사랑이 아픈 거예요? 이걸 다들 겪는 건가요? 이건 PD가 사탄이라니까 진짜. 이거 PD 구속해야 돼 진짜. 반면에 여자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별명 두쫀쿠. 두쫀쿠라고 지으신 이유, 두쫀쿠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최근에 급격하게 5kg이 쪘다고 합니다. 이분 지금 고윤정 닮았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이핑크의 리더분 이름 뭐였지? 박초롱 씨 닮았더라고요.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쁘세요. 두 번째 분은 별명 서울쥐. 아까 그 노란 머리 탈색해가지고 완전 금발입니다. 블랙핑크의 로제하고 머리카락 색깔이 같아. 그리고 이분도 옷을 좀 잘 입으시고 되게 화려하세요. 메이크업 같은 것도 화려하시고 볼터치도 핑크로 하고 막 하셨는데 잘 어울리십니다. 아마도 미용업계, 뷰티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헤어 디자이너일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라든지 패션 쪽 이쪽에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몸매도 되게 좋으시고. 서울주인 이유는 본인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뭔가 너 좀 촌애 같은 티가 난다 이러면서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 지어줬던 어렸을 때부터 쓰던 별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핑퐁. 이분은 대화가 핑퐁이 좀 잘 되는 분을 좋아한다. 불나방. 이분은 본인이 되게 성격이 활발하고 즐겁고 이래서 남들 웃기는 거 좋아하고 개그우먼 왜 안 됐냐 이런 소리 듣고 해가지고 불나방이라고 하고. 카멜리아님은 이제 이 꽃을 좋아하셔서 그런다고 하고. 순무님은 하얀 약간 모찌상이세요. 이분이 이제 돌싱글즈 5에서 최종 커플까지 되었으나 연인이 되지는 못하고 여기 다시 나오셨다고 하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분이 조금 쎄하긴 합니다. 좀 자존감이 매우 낮으신 것
같고 감정 기복이 매우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자분들은 별명부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이세요.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남자분들한테 신뢰가 될까 싶긴 한데 남자분들은 별명부터 좀 이상해. 루키님은 그나마 괜찮고 조지 패튼 장군 이것도 좀 이상하고 남주작 북현무의 현무도 좀 이상하고 낙화 유수도 좀 이상하고 맹꽁이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맹꽁이 루키는 괜찮은 것 같고 반면에 여자분들의 별명은 대체로 이해가 좀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외모적으로 막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여자분들의 외모가 좀 더 괜찮습니다.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돌싱이라는 이혼 경력이 있다는 그런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좀 있고요. 아이가 있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도 느꼈지만 차라리 돌싱이 낫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여자분이라도 이렇게 만약에 되게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좀 소심한 사람 특유의 자기중심적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사람이고 거기에 플러스 촌스럽고 옷도 잘 안 입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성을 상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무례하거나 말을 아예 안 하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차라리 되게 일반적인 그냥 돌싱을 만날 것 같긴 해요. 물론 많은 남자분들이 차라리 찐따 여자라도 돌싱이 아닌 연애 경험이 적은 여자를 택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건 본능이니까.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이 마찬가지로 인기가 많은 남자한테 여자가 몰리고 인기가 없는 남자한테 여자들이 잘 안 몰리는 그러니까 상위 몇 %의 남자한테 대부분의 여자가 다 몰리게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 역시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는 이세를 생산할 능력 우선 여자는 나와 아이를 지켜줄 능력 우선 본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둘 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세를 생산하는 능력을 우선으로 보니까 나이가 어리고 내 애가 아닌 다른 애를 임신했을 확률이 적은 성 경험이 적은 그리고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한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같고요. 여자는 나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성이 뛰어나고 그 사회에서 밥벌이 같은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모쏠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남자 모쏠은 좀 허들이 높긴 해. 여자 모쏠은 좀 괜찮다고 많이들 느끼는 게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여자가 모쏠이어도 이세를 생산하는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이가 훨씬 중요하지. 근데 두 번째로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조금 더 사회성이 높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서 튀거나 그 집단에 해가 끼치는 행위를 안 하려는 본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나 TV나 유튜브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도점구 유행한다고 하면 먹으러 가야 되고 어디 진해 벚꽃이 유명하다고 하면 보러 가야 되고 무슨 패션이 유행이라고 하면 그걸 입어야 되고 이거 이제 아무도 안 입는다 그러면 옷 버려야 되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샹 마이웨이인 사람의 비율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조 성향이 엄청 강하죠. 여성분들이. 여기에서 갈리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번에 돌싱의 모쏠 나오는 분들 중에 악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아사리 판을 낼 거야 이러고 나온 분 없잖아. 짝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잖아. 근데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서로 다른 모습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깨달은 게 여자 모쏠은 선택, 남자 모쏠은 사회성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자 모쏠은 사회성 부족인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겠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여자 모쏠의 경우 본인의 선택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 모쏠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인 경우가 가장 높지 않고 사회성 부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진님처럼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말을 하고 멈추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표정, 분위기, 눈빛 같은 걸로 분명히 사인을 주실 텐데 사회성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저 현무 그 사람처럼 내가 너무 중요해서 어떤 사람의 개성을 보고 내 기준에서 그게 내가 만날 여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 입 밖으로 탈락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등 결국 사회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무 들으면서 저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올해 방산주로 좀 먹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현무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젊은 애가 아니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아 44, 45인 형님이야. 제 닉네임은 현무로 지었습니다 라고 하길래 아주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서 파괴력을 보여주는 현무 미사일처럼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어디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제가 가서 아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폭탄과 같은 즐거움을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무는 거북이를 뜻합니다. 남쪽에 주작,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가 있죠. 북쪽의 현무는 수비를 담당합니다. 현무처럼 단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My name is 현무. 이러길래 좀 놀라긴 했어요. 조지 같은 경우도 조지라고 하길래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나랑 같네였고, 두 번째는 조지 오브 더 정글이었습니다. 최근에 리메이크도 되었고요. 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에 나왔던 영화고 꽤 성공한 영화입니다. 타잔의 코미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가 아직도 생각나요. George of the jungle, George of the jungle. George of the jungle. 이런 노래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코미디 영화였고요. 정글에 사는 조지, 타잔과 같은 애가 주인공이에요. 원시인 같은 애입니다. 걔가 이제 도시로 와서 타잔처럼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즐겁게 살아가는, 여자친구도 생기고 이런 내용이에요. 조지라고 하길래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좀 일을 하고 계세요. 가업을 잇고 계세요. 외할아버지랑 일하고 있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예요. 뭐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조지 오브 더 정글이라고. 제가 시골에 삽니다. 정글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조지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정글에서 구해주실 도시 여자 찾습니다. 조지였습니다. 나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조지신가요? 조지 패튼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2차 대전에서 매우 큰 활약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조지 패튼 장군같이 지휘력과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남자가 진짜 남자라고 생각해요. 남자 하니까 제가 김두한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는 주먹이 센 게 좋으니까 김두한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나서 야인시대를 보다 보니까 이게 2부에서 야인시대 이거 정치물이 되게 좋더라고요. 낙하유수님 야인시대 맞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듣자마자 야인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만 말해 이제. 진짜 쓸데없고 이상한 거 많이 알고 있네. 아니 방금 말한 내용이, 조지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식에 가까운 얘기예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죠.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언가에 매우 많이 몰두하고 있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 본인이 아는 게 나오면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아는 게 나온다고 무조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심지어 그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턴에서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어릴 땐 원래 그래요. 우리 그 나르 배울 때 어린 시절에는 나르 성향이 강한 시기들이 있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매우 어렸을 때 아직 자아가 좀 정립이 안 됐다가 자기 막 추도 만져보고 코도 파보고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그게 콧구멍 파고 막 이런 게 귀구멍도 파보고 콧구멍에도 막 손 넣어보고 맛도 보고 막 이게 마치 이세계 물처럼 내가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온 것처럼. 나는 물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나는 그 기억이 없잖아. 그럼 내 자아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2살, 3살 막 이럴 때 이 내 몸이 신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해보고 입에 넣어보고 이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것들은 뭐지? 그 탐구해가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 존재감이 생기고, 자기 존재감이 생겼을 때 그걸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진 상태여서 아는 게 나오면 내가 말할래요. 엘리베이터 가면 내가 누를래요 엄마. 뭔지 알죠? 엘리베이터 내가 누를래요 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애가 아니더라도 엘베 타다가 옆집 애가 원래 딱 그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회성이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전문가들이 나르를 한 줄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몸만 큰 어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남한테 해를 끼쳐도 순수악이라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이 돋보여야 하고 우열을 가리고 좀 짠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서 재미는 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또 비닉빈 부익부구나.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해본 애들이 연애를 잘 하게 되고, 연애를 못 해본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구나. 어렸을 때는 난이도가 피카츄 배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다크소울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되게 느꼈던 건데, 오토바이를 5년 10년을 타도 운전을 되게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보통 아저씨들이거든요. 좀 젊은이들하고 늙은이들하고 되게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처음으로 배우고 시작할 때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늙은이들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도 본인에게 익숙하게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게 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 커요. 오토바이도 어린애들은 처음에 오토바이를 사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오토바이를 날려먹고 넘어뜨려 먹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늙은이들은 돈이 있으니까 막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할리 데이비슨을 삽니다. 그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리 한 350km씩 나갑니다. 그걸 사서 직진밖에 못합니다. 유턴을 못해요. 적당한 S자 정도는 돌 수 있지만. 그래서 계속 직진을 해요. 그러면 내 목표물이 반대편에 있어요.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유턴을 못하니까 P턴을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오토바이를 5년, 10년을 타도 유턴을 못하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애들은 오토바이를 시작하면 바로 바닥에 무릎 긁어보려고 하죠. 윌리 하려고 명 떨죠. 그러다 오토바이 날려먹고. 이 차이가 크거든요. 연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하면서 좀 다쳐봐야 됩니다.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은 몸이 다치죠. 근데 연애는 이제 마음이 다치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유턴을 못하는 나이 많은 아저씨들처럼 돼서 연애를 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군대 가면 사회성 고쳐지지 않나? 나이도 많아서 옛날 군대였을 텐데. 저는 뭐 좀 비슷한 친구들을 선우임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저런 선임이 먹히는 선임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너무 잔인해지는데, 이등병으로 들어갔어요. 흑자일스 이등병입니다. 바로 위에 맞선임 조지 이병이라고 칠게요. 나보다 한 3달 빨라. 이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나랑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병, 안 해도 돼. 내가 만질 때는 괜찮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사회에 있을 때 뭐 좋아했어? 저 운동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뭐 역사나 뭐 삼국지 그런 거 안 좋아했어? 저 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하나하나 배워가면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를 9번을 읽었어. 이 나관중, 이문열의 삼국지를 9번 정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군대에 와서도 이렇게 적응을 잘해서 이렇게 군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삼국지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너 같은 경우에는 문은 있지만 문을 겸비하진 못했어. 옛날에 오나라에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 그 여몽은 별명이 아몽이었어. 아몽이 무슨 뜻인지 예상이 되겠어? 아둔하다 들어봤지? 멍청할 아를 쓴다고. 아몽이라고 해서 얘가 싸움은 잘하는데 전술 지휘가 안 돼. 근데 그때 손책이 넌 좀 대가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럼 너가 뛰어나질 거다 라고 말을 해서 걔가 낮에는 훈련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 그래서 걔가 문물을 겸비하게 되고 엄청나게 좋은 장수가 됐단 말이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도, 너가 이대로 아지훈으로 살 거냐는 거야. 너가 아지훈으로 살아서 아지훈 병장으로 전역을 할지 여지훈 병장으로 전역을 할지 그건 너한테 달렸다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PX 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집이 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손이 귀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말을 해. 형 언제 끝나요? 어둔 도리다스. 저도 이제 이런 선임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나가요. 뭔지 알죠? 진짜로 느껴져. 저 사람의 말이 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나가고 있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PX를 데려가잖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둘이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 1말쯤 됐고 그 사람이 이제 상병이 됐어. 먹힙니다 이제. 우리 여지훈이 이제 뭐 삼국지 다 했어? 예, 먹습니다. 그래. 내가 적벽대전 얘기를 저번에 하다가 저 죄송한데 지금 좀 바쁘지 말입니다. 먹혀요.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얘가 후임일 때는 조지가 2병으로 들어왔어. 내가 1병이야. 너 서해에서 뭐 하다 왔냐? 2병 김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마. 죄송합니다. 저는 쓰지 마. 그냥 대답만 해. 예, 알겠습니다. 대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무슨 과? 저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국어 국문학과 나왔습니다. 너 근데 사투리 웬일이야? 그 사투리하고 국어 국문학과하고 뭐? 사투리 고치겠습니다. 치료가 다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치료냐? 진짜 치료가 아니야. 가짜 치료야. 선임이랑 얘기할 때는 선임이 하지 말라면 안 해. 너 한 번만 더 삼국지 얘기하면은 네 손가락 3개 남기고 다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삼국지 얘기를 안 한다고. 문제는 뭐냐? 후임이 들어와. 후임이 들어오면 선임한테 하고 싶었던 말까지 전부 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득하게 가지고 있다가 후임 들어오면은 박찬호 돼가지고 박조지야. 선임한테 가서 김병장님
저 후임 들어왔는데 군생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일러주고 와도 되겠습니까? 뭐 그래 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저 2시간만 하고 오겠습니다. 2시간 너무 길지 않아? 2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서 애한테 막 가다다다다다 하는 거야. 형 나 미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흑자일스는 그래도 물론 많은 선 후임 간부님들을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생활 나올 때마다 자주 사과를 드리잖아요. 군생활 똑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저도 장점이 있었다. 저는 군대에서도 이제 성대모사하고 놀았습니다. 뭐 근데 그건 누구나 많이 하니까 뭐 행정보급관 따라하고 인사장교 뭐 따라하고 뭐 지금 만약에 군대라고 치면은 제가 뭐 한 일병쯤만 돼도 조금 웃긴 얘기 좀 해도 되잖아요. 부식이 나왔어. 마스터가 나왔어. 이랬을 때 이제 이등병 같은 애들한테 야 그거 어니언이냐? 이런 거 이제 한번 던져주면 군대에서는 웃음의 역치가 낮아. 그냥 뭐 따라하면 무조건 웃어. 못해도 웃어. 그냥 따라하면 무조건 웃어. 군대에서는. 그러면 이제 선임들 막 키득키득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후임 애가 이렇게 웃으면은 야 웃어?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놀죠.